네, 안녕하세요. 저는 조력자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중학교 2학년 과학 파트에서 원소, 분자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전하라는 게 있어요. 이제 플러스 전하가 있고 마이너스 전하가 있습니다. 이걸 조금 좀 딱딱하게 말씀드리면 전기 현상을 일으킨다. 전기 현상 뭔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종류가 플러스 전하 그리고 마이너스 전하가 움직이면서 전기 현상을 일으키는데요. 이 말 뜻은 뭐냐면 플러스 전하만 따로 움직이고 혹은 마이너스 전하만 따로 움직이고 이런 게 아니라 플러스가 마이너스가 이렇게 균형을 유지한 채로 같이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같이 움직이면서 전기적인 현상을 일으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원소와 원자에 대해서 조금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 전에 물질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물질은 원자, 분자, 이온 등의 미세한 입자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물질은 또 이제 물리학과 화학에서 사용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질량을 가지고 있고 우리 주변에서 존재하는 모든 물체를 말합니다. 물질에 대한 개념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원소와 원자의 개념에 대해서 조금 헷갈리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여기서 확실하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원소는 원소와 원자 이렇게 혼용해서 쓰기도 하는데 제가 엄밀하게 설명드릴게요. 원소는 종류고요. 원자는 개수입니다. 과일로 예를 들어볼게요. 사과 5개가 있어요. 그렇다면 원소는 몇 개일까요? 1개입니다. 왜일까요? 사과라는 종류는 1개니까. 다시 다르게 얘기해 볼게요. 사과 1개와 딸기 2개가 있어요. 그럼 원소로는 몇 개가 될까요? 2개입니다. 딸기가 2개, 사과가 1개라고 해서 총합 3개가 아니고 사과라는 종류가 하나가 있죠. 그 다음에 딸기라는 종류가 하나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2개가 되는 거고 이제 원자는 개수의 개념이에요. 종류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똑같은 적용을 했을 때 사과 5개라고 하면 원자는 몇 개가 될까요? 5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사과 1개와 딸기 2개는 원자의 개수로 봤을 때 몇 개로 말할 수 있을까요? 3개. 여기서는 사과와 딸기 총 합이 중요한 거지 사과라는 것 1개, 사과라는 종류 하나, 딸기라는 종류 하나, 요거는 원소, 사과 1개, 딸기 2개니까 총합이 3개다. 이거는 원자. 그 다음 말씀드리면 원자의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원자의 중심에는 이제 무조건이에요. 플러스 전하를 띠는 원자 핵이 있어요. 이렇게 태양을 예로 들면 태양 주변에 태양이 가장 크죠. 그 다음에 그 주변에 행성들이 돌죠. 그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플러스 전하를 띠는 원자 핵이 있어요. 그런데 그 플러스 전하량의 수만큼 전자가 그 원자핵을 도는 전자의 개수도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플러스 전하가 2개면 전자 2개가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 주변을 움직여요. 한마디로 원자 핵은 플러스 전하량을 하나만 보유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를 보유할 수 있지만 전자는 2개 이상 전자 하나가 딱 하나씩밖에 전하를 가지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전자의 개수가 원자 핵에 있는 플러스 전하량의 수만큼 전자도 그 개수대로 올라가요. 이해가 되셨겠죠? 그래서 다음 내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겠죠? 분자 개념 말씀드릴게요. 분자는 여기서 포인트, 물질의 성질은 고유한 특성을 나타내는 말인데요. 이게 차이점이에요.
이전에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원자가 가장 작은 입자라고 했는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분자 역시도 가장 작은 입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가장 작은 입자인데 여기서 차이점이 뭐냐면 그 성질을 유지하면서 그 성질, 역할을 유지했을 때는 분자, 그리고 그 역할이나 어떤 역할, 성질을 나타내지 않는다. 그것을 제외하면 가장 작은 단위는 원자가 돼요. 이해가 되셨을까요? 이해가 좀 되게 어려울 수도 있는데 예시로 한번 다시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예시로 산소 원자 한 개와 이제 산소, 우리가 알고 있는 산소가 어떤 역할을 하죠? 산소가 두 개가, 산소 역할은 우리가 호흡을 할 때 꼭 필요하죠. 생물체가 살아가는데도 필요하고 광합성 작용을 하는데도 산소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산소가 우리가 말하는 그 산소 원자가 아니에요. 분자입니다. 그러니까 원자들이 뭉쳐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산소 원자 수소 한 개의 수소가 중앙에 있고요. 그 다음에 수소 한 개의 산소 원자 두 개가 이렇게 묶여서 함께 움직여야 우리가 아까 제가 드렸던 산소의 역할, 산소의 성질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분리시킬 수도 있어요. 수소와 산소를 분리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성질, 역할을 수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원자라 자체만으로는 우리는 살아가는데 살 수가 없게 돼요. 꼭 그 산소, 그 다음에 수소가 결합된 상태를 유지하면서 함께 움직여야 산소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는 우리가 무조건 안 좋은 쪽이다, 부정적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학문적 틀 내에서 말씀드리면 탄소 원자 한 개, 그 다음에 수소 원자 두 개가 묶여서 이산화탄소라고 하는데요. 탄소 원자 한 개, 수소 원자 두 개, 이거 역시도 분리된다면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없어요. 근데 이산화탄소의 역할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되겠죠. 환경오염, 온난화, 이게 탄소 원자 한 개, 수소 원자 두 개가 묶여서 이제 이산화탄소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가 있는데, 이제 분리가 돼서 따로따로 분자의 개념이 아니라 원자의 개념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재료일 뿐이에요. 그 재료들이 모여서, 예를 들면 이제 비행기랑 같은 것들이죠. 재료만 있으면 뭐하죠? 재료가 모여서 하나의 완성품이 돼서 그게 날 수도 있고,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물, 이제 마지막 예시로 들 물은, 물 역시도 분자예요. 우리가 물 분자라고 얘기를 하지 않죠. 그냥 물이라고 하는데, 이제 물은 이제 화학적으로 말씀드리면 산소 원자 한 개가 중앙에 있고 수소 원자 두 개가 이렇게 하나, 둘 붙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마실 수 있는 그 물 역할이나 성질을 나타낼 수 있지만, 이거 역시도 나누게 되면 하나의 원자라고 밖에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들을 원자 자체로는 우리에게 유용하게 쓰일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 원자와 분자의 차이, 성질을 나타내는 데에 초점을 맞추면 가장 작은 단위는 분자, 성질 혹은 역할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고 그냥 그것을 성질을 제외한다면
가장 작은 단위는 분 원자가 된다고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원소와 원자의 차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원소는 기본 성분이에요. 그리고 원자는 기본 입자입니다. 네, 이해가 되셨을까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더 이제 과학 부분으로 설명드릴 수도 있고요. 조금 더 퀄리티 있는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